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접수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류는 20일에 이미 받은 걸로 치고 27일에 재판 진행하겠다고요. 대통령 측도 탄핵 심판에 대해 입장을 냈습니다.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에 우선하겠다면서도 이 탄핵안 가결된 지 열흘밖에 안 됐고 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 전 변호인 구성 여부도 확답을 피했습니다. 첫 소식 안보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생각합니다. 이 우선적인 탄핵을 정말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다 지키고 공개법정에서 공방이 돼야 합니다. 25일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탄핵 심판 준비에 주력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국정방해 등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그런 것을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탄핵 심판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관련 서류들을 받지 않고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서두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고 한 지가 지금 아직 열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 중요한 사안을.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구성 등 절차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만큼 오는 27일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윤 대통령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을 피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머지않은 시기에 다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서류가 계속 수취 거부되자 이미 받은 걸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관저에 서류가 도착한 20일을 송달 완료 날짜로 정하고 27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첫 탄핵 심판 재판을 시작합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재판이 오는 27일 예정대로 열립니다. 오늘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보낸 소송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변론 준비 기일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용산 대통령 관저로 보냈습니다. 관저에 서류가 도착한 건 하루 만인 20일.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송달이 완료되지 못했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서류를 전달받은 걸로 보기로 결정한 겁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시작 요건이 갖춰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20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보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입증 계획과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포고령 제1호는 내일이 제출 기한입니다. 헌재가 27일 변론 준비 기일을 열어도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 미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 첫 재판이 조기에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대리인들이 나와 약 40분간 재판 쟁점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민주당은 24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란죄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상설 특검 3가지를 의결하라고 통보했죠. 안 하면 책임을 묻겠다고요. 한덕수 대행, 일단 내일 국무회의에선 안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고차 방정식을 푸는데 더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까지 법안을 공포하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1월 1일 처리 시한까지 계속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오늘까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쉽게 결론 낼 수 있었으면 진작 내리지 않았겠냐며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여야정 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6일 첫 논의 상황을 기다려보겠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도 폭넓게 듣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권한대행께서 의사결정을 하시면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시거나 그런 절차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여당 내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대안을 갖고 야당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독습 조항을 빼고 특검법을 발의를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예. 우리는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제출한 것을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좀 궁하다. 안철수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내란 동조 정당으로 비춰지지 않으려면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자, 이러자 민주당은 이르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검토 중입니다. 경고성이 아니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자, 한대행 탄핵안 통과 기준이 총리 기준인 151석이냐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냐 논란이 있죠. 국회 입법조사처는 총리 때 잘못을 탄핵하는 거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총리 기준 151석이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망국의 길을 선택한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고 즉각 절차를 실행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까지 당 분위기는 경고성 아니다.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전국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국회 운영위에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본회의 개최를 의결했습니다. 언제든지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오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늘 총리 직무수행 중 탄핵 사유일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라도 총리 기준인 제적과반 151명 찬성으로 탄핵 의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총리 시절 행위만을 한정해 한 권한대행 탄핵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 대통령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적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인 의원 200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과거 민주당은 왜 이 방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 직무대행이라고 탄핵을 추진했느냐, 모순 아니냐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을 놓고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이 진행된다면 총리가 아닌 명백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시 대통령 탄핵처럼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한 대행을 국무총리 자격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면 지난 7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 전례와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이상인 직무대행의 지위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해석됐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봐서 탄핵을 추진했던 만큼 한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장관이 공석이어서 차관이 업무를 수행한다. 저희는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를 향해 탄핵 요건 해석에 대해 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야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넘어 국무위원 5명 무더기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럼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국회가 통과시키는 법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건데 당 지도부는 일단 의원 개인 의견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국무위원 15명 가운데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안을 언급한 겁니다. 이 경우 국무회의는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위원은 현재 15명입니다. 이 중 5명을 탄핵시키면 재석 3분의 2 의결이 불가능해집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이 기한 내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최종 공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논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오늘 회의에서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 원내대변인도 채널A에 개인적인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면 시행령을 비롯해 정부 주요 결정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책임 있는 야당이 진지하게 한 말이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자, 선관위가 이 현수막을 대선을 앞둔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부르면서 논란이 벌어졌죠. 여당은 탄핵 여부가 결정도 안 났는데 무슨 대선 선거운동이냐 항의했고 선관위가 재검토하겠다며 다시 논의 중에 있는데요. 과천 선관위 청사 현장에 조민기 기자 나가 있었거든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 기자, 선관위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선관위는 제가 서 있는 이곳 과천청사에서 오후 5시 25분부터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 논란이 다뤄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오늘은 선관위원 정기회의가 잡혀 있었는데요. 현수막 논란이 커지자 긴급 안건으로 추가된 겁니다. 앞서 정현욱 국민의힘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재하고자 했지만 선관위로부터 불허 판정을 받았는데요. 사전 선거운동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을 명시하며 내란 공범을 운운한 야권의 현수막은 허용한 배경이 뭐냐, 이중잣대다 비판을 쏟아냈고요. 앞서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 조기 대선 운운하는지 묻고 싶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선관위가 기존 개시 불허 결정을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은 선관위 항의 방문 등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도 현수막 논란의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조기 대선을 확신하느냐고 질타하자 선관위는 섣부른 결정이었다면서 불허 조치를 보류했습니다. 이어서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을 개시 불허 조치한 데 대해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총장님,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가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문만 갖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개시 금지 조치를 보류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계엄 해제 불참 내란 동조한 000 의원님, 이거 비방입니까 아닙니까? 비방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못 붙이게 유권 해석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은 현수막 논란은 언급하지 않은 채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부정선거 신앙촌에 계시는 분들의 자유까지 저희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정신 나간 소리를 믿는 사람들하고에게 무슨 과학적 설명을 더 하겠습니까? 근거 없고 실체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직전까지 가는 걸 저희들이 목도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부정선거론자들의 고소 고발에도 전부 무혐의였다면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안희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선관위가 지금 회의 중이에요. 긴급 안건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 저 현수막을 걸어도 되는지. 지금 이게 긴급 안건이죠. 네,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요. 오전 국회에서 벌어진 선관위의 입장 보면요. 번복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행안위 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용빈 사무총장이 담당자가 검토했고 이르고 섣부른 결정이었다면서 이 조치를 보류했다고 입장을 바꾼 상황입니다. 보면 담당자, 실무자가 뭔가 섣부른 결정을 한 것처럼 답변을 했는데 실제 어땠던 거예요? 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선관위 사무총장 답변과 달리 선관위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 정황들이 보였습니다. 일단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걸려고 시도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 지난주 월요일 16일이죠. 부산시 수영구 선관위에 구두 질의를 합니다. 수영구 선관위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부산시 선관위로 올려보냈다고 하고요. 부산시 선관위도 마찬가지로 중앙선관위로 해석 요청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중앙선관위 내 해석과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한 게 중앙선관위 해석과까지 올라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 내 해석과에서 판단한 결과를 정연욱 의원실이 통보받은 건 지난 20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그러니까 답변 받는 데까지 닷새 정도가 걸린 셈이죠. 섣부르다고 말하기엔 단계들도 거쳤고 시간도 충분히 썼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허를 결정한 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네, 핵심은 사전 선거운동 소지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공직선거법 254조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은 안 된다가 안 되는 이유, 선관위는 이 안 된다는 표현이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 구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다른 현수막이랑 비교해 볼게요. 제명아 감방 가자.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최근까지 실제로 걸려 있었던 만큼 이 현수막 보셨을 겁니다. 선관위 이건 정치적 표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두 내란 공범이라고 칭한 현수막도 정치적 표현으로 허용된 거란 것이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어쨌든 선관위가 안 된다고 했는데 항의를 받고 지금 다시 논의 중이에요. 긴급 안건으로 좀 난처한 입장이 됐네요. 네, 선관위에서 이번 결정을 유지한다고 해도 또는 번복한다고 해도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정연욱 의원은 오늘 부산 수영구 선관위 앞에 선관위는 공정해야 한다는 새 현수막을 걸고 압박 수위를 높였고요. 민주당은 번복한다면 여당에 굴복했느냐라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 계엄 사태 이후 선관위는 가장 예민한 기관이 돼버렸습니다. 선관위는 최근에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준비 중이죠. 탄핵 심판을 앞두고 대선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거론될수록 공정한 선관위의 역할이 더 강조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친윤 의원들은 대야 투쟁령이 있다는 이유로 나경원 의원 쪽으로 힘을 싣고 있는데 권성동 원톱, 권영세 의원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최종 결심만 남았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일부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5선 중진 나경원 의원 추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인사는 비대위원장은 조기 대선이 되면 관리하는 사람이라며 비윤이 되어야 한다고 나 의원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다른 친윤 인사는 결국 리더십이 중요한데 원내대표 할 때 투쟁력 등을 감안하면 당 혼란을 수습할 적격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 초선 의원 모임에 참석해 대야 공격 메시지를 내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습니다.
소고기 죽듯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번 탄핵 과정을 보면 결국 군주민주주의에 압도된 것 아닌가. 안정적 관리형인 권영세 의원을 미는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당 관계자는 비대위원장은 조기 대선에 출마해선 안 되고 극우 성향으로 비춰져선 안 된다며 안정적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권 원내대표가 가장 일하기 편한 사람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새 비대위원장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당의 위기 상황과 분열을 좀 수습하고 그리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나. 당내에선 중진 의원 투톱 체제에 도로 친윤당 비판이 나올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연입니다. 재판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국선 변호인을 배정했습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변호인을 꾸리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줬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재판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기로 하고 이 대표 측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호사를 구하기 힘든 사정이 있을 때 국가가 변호 비용을 지급해 형사 재판을 받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에게 국선 변호인이 배정된 건 항소한 지 한 달이 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 기록을 송달한 뒤에도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따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 변호사 배정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법원은 지난 18일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국회의원회관에 보낸 끝에 이 대표 측에 송달을 완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롯데리아 회동의 주동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사 속보로 이어갑니다. 경찰은 그의 수첩에서 자필로 적은 단어를 여럿 발견했는데요. 정치인, 언론인, 판사 등이 수거 대상으로 표현됐는데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을 사전 계획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점집에서 60에서 70쪽 두께의 작은 수첩을 찾았습니다. 수첩에는 짧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는데 사살이란 표현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아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저희가 조사한 사실이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수첩에는 국회 봉쇄라는 표현도 있고 정치인, 언론인, 판사 등을 수거 대상이라고 적어놨는데 일부 대상자는 실명이 적혀 있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 수첩 속 수거라는 표현은 체포를 뜻하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이들 단어를 정확히 언제 적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첩 속 내용이 비상계엄 계획을 적어놓은 것인지 노 전 사령관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전화기로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한 기록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보안 전화기에 대해 대통령실에 보전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경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나 북한의 오물풍선 같은 문구도 찾았는데요. 이어서 최재원 기자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점집에서 찾은 수첩을 조사해 NLL에서 북공격 유도라고 적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서해상의 남북해상 경계선인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으로 의심 가능한 대목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야당은 군부가 계엄 선포를 위한 전시 상황을 만들려고 북한을 자극해 국지전을 유발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의심해왔습니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고 오물풍선 개양을 빌미로 원점 타격을 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지전을 유발해 인위적으로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상황을 만들려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오물풍선이란 말이 들어있었냐는 질의에 대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들어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 수첩에서 발견된 북공격 유도라는 내용 중 실제 행동이 이뤄진 것은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구가 언제 작성된 건지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민주당의 외환죄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외환죄의 하위 개념인 이적죄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경찰의 내란죄 수사를 이끌고 있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검찰이 조만간 소환한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 본부장은 비상계엄 당일 체포조의 파견 요구에 저항해왔다고 해왔는데요. 검찰은 진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령부가 경찰의 인력 파견을 요청했을 당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제주도 출장 중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수본부장님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출장 중이었고 수사 인력을 포함해서 경찰 인력을 포함한 그 총괄적인 책임자가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이날 밤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100여 명의 명단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첩사령부의 체포와 수사 업무를 도와달란 취지였는데 우 본부장은 이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에서도 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엄격하게 법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니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제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아침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검찰은 우 본부장의 이 해명의 진위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최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핵심 간부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우 본부장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던 경찰 간부들의 진술이 나오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우 본부장을 불러 국가수사본부가 방첩사령부의 요구에 실제로 응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우 본부장은 경찰의 내란죄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입니다. 우 본부장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앞서 검찰은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권한대행이 경제 6단체장들을 만나 내년도 예산 75%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체장들은 경기 침체를 넘어 경기 후퇴를 우려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경제 6단체 장과 만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여파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갖게 된 점을 사과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대행체제의 근본이라며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최대한 빨리 우리가 배정을 지금 이미 하고 있고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즉각 실행에 들어가서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조기 집행 예산으론 역대 최대 규모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오차는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송경식 한국경영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 회장은 경기 침체를 피할 방안을 주문하며 내수 진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리세션이 오지 않도록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너무 침체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한 권한대행은 단체장들의 발언을 메모하며 주의 깊게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부턴 주한 일본 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주요국 상위와도 릴레이 간담회를 갖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경제 회복 의지를 밝히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여야 대표가 국회에서 각각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퇴임차 인사였는데 계엄 이후 그리고 미국 정권 교체기 여러모로 관심이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미일 협력 의지를 밝히며 미국 내 우려 해소에 나섰습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맞이합니다. 이 대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미일 협력 관계도 이어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도 계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And thank you very much, Mr. Chairman, for your very strong statement about maintaining that trilateral relationship as we look out at challenges in the years to come. 최근 미 정치 전문 매체가 이 대표가 집권하면 한미일 삼각 협력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상황. 이 대표가 이러한 미국의 우려 해소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 대표 측은 외신의 주장은 사실 오해나 왜곡에 가깝다며 이 대표는 항상 한미일 협력의 지속을 언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만난 필립 골드버그 대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Discuss the many interests, goals, and values shar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e will be pursuing and prioritizing with the acting president, Han Duck-soo, and the rest of the ROK government going forward. 권 대행은 집권 여당으로서 한미 관계에 공백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외교부 차관이 미국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 외교 고위 당국자의 첫 방미인데요. 간 김에 트럼프 당선인 측도 만나면 좋을 텐데 녹록치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워싱턴을 찾은 겁니다. 한미 고위급 교류를 재개할 필요성에 대해서 양국이 공감함에 따라서 우선 제가 먼저 워싱턴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김 차관은 현지 시각 오늘 미 국무부 2인자 커트 캠벨 부장관과 만나 한미 협력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재개 등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취임 한 달도 남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과는 아직 만남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측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고요. 트럼프 측과는 계속 소통을 해왔고 이번 그런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한미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접촉면이 넓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패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늘 미국 10개 지역의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미국 신행정부 출범 대책을 보완하고 접촉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자산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대응에 나선 가운데 외교안보 현안 빈틈 채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혹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셨습니까? 올해는 한파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레까지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형형색색 트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한쪽에 용품 가게를 돌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봅니다. 패딩에 털모자까지 중무장하고 나왔지만 매서운 추위에 절로 몸이 움츠러듭니다. 온 몸이 다 어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그냥 진짜 한 4겹, 5겹 정도 껴서 입는데 오늘은 친구들 만나느라 좀 얇게 입고 왔는데 후회하고 있어요. 밖에 나오니까 갑자기 막 추워져가지고 익숙하지가 않고 어색해요, 많이. 꽤 춥지만 그래도 놀 생각을 하니까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잠실 석촌호수에는 얼음이 얼었고 도심 빌딩의 난방 배관마다 흰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한파경보가 내려진 강원도 평창은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내일도 춥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운데 밤사이 복사 냉각이 더해져 24일 화요일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내외로 매우 춥겠습니다. 모레 성탄절 아침까지 최저 영하 12도 강추위가 이어지다 오후부터 차츰 풀려 목요일은 영하 7도로 추위가 한풀 꺾입니다. 하지만 금요일부터 기온이 다시 영하 15도로 떨어집니다. 추웠다 풀리는 전형적인 겨울철 사만사온 날씨가 당분간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오늘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 수백 명이 배치됐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하나, 둘, 셋! 높이 3m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추수한 볕단을 양손에 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예산 6억 원을 들여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고 오늘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는 언제나 공과가 있습니다. 과만들 주어내지 말고 공도 기려야 하는 것이 후손의 도리입니다. 제막식 주변에는 경찰 수백 명이 배치되고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투척 방지용 그물망도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제막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상 건립을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쿠데타로 무너뜨린 인권 없는 독재 국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타락시킨 박정희 동상은 시민에 의해 반드시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를 두고 정부하고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협의 없이 역사 앞에 동상을 설치했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동의하지 않고요.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철도공단과 함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대구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동대구역 광장 관리 사용 권한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0월 경북 경산 영남대에 이어 지난 5일엔 경북 도청 앞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수소 충전소에서 시내버스가 폭발해 3명이 다쳤습니다. 충전이 끝나고 시동을 걸자 차량 뒷부분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데요.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소 충전소에서 시내버스 2대가 나란히 수소를 충전 중입니다. 버스 한 대에 문제가 있는 듯 충전소 직원들이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연기가 솟구치며 버스 뒷부분이 폭발합니다. 버스 뒤편에 있던 직원 한 명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오늘 오전 11시 11분쯤 충북 충주 수소 충전소에서 충전 중이던 시내버스가 폭발했습니다. 버스 충전 완료 후 버스에서 시동을 걸고 약 10초경에 차량 뒷부분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폭발 사고로 충전소 직원 등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폭발로 버스 유리창은 물론 충전소 사무실 유리창, 충전기 2대가 부서졌습니다. 폭발한 시내버스는 현대차에서 지난 2022년 출고한 모델로 수소 연료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인 스택 고장이 의심돼 입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소 누출 센서라든지 이런 센서 부분 정도의 고장 내용만 있었는데 이렇게 스택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된 거는 처음입니다. 네. 충주시는 현재 운행 중인 수소 시내버스 18대의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현대차와 관계 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바로 일론 머스크죠. 취임 전부터 공동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트럼프가 직접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한 보수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90분간의 연설에서 상당 부분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The new one is President Trump has ceded the presidency to Elon Musk. No, that's not happening.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를 공개 지지했던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되는 등 실세의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회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예산안까지 뒤집을 정도로 영향력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트럼프가 선을 그은 겁니다. He's not going to be president, that I can tell you. He wasn't born in this country. 헌법에는 미국 태생인 미국인만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는데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겁니다. 이에 앞서 미 민주당은 머스크를 그림자 대통령, 공동 대통령 등으로 부르며 트럼프를 압박해왔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공화당에서도 나타났습니다. It's kind of interesting. We have a president, we have a vice president, we have a speaker. It feels like as if Elon Musk is our prime minister. 외신은 트럼프가 머스크와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초기에 없앤 것이라며 국정을 운영하는 데 머스크의 부를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자폭 드론이 러시아 내륙 깊숙한 곳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마치 9.11 테러 때처럼 고층 건물을 직접 노렸는데요. 정다은 기자입니다. 드론 한 대가 날아들더니 곧바로 고층 건물로 돌진합니다. 건물에선 폭발음과 함께 붉은 화염이 솟구칩니다. 러시아 연방에 속한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수도 카잔에 현지 시각 그제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이 민간 시설을 공격한 겁니다. 카잔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선에서 약 100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일부 서방 언론은 9.11 테러를 연상케 하는 공격이라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러시아의 심장부로 불러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드론 8대가 카잔의 민간 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명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 당국은 카잔 공항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더 큰 공격을 당할 것이라며 보복을 공개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조기 종전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양측이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막판 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북한군은 최근 우리 쪽 접경지대에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 철책을 두르고 있는데요. 시험 삼아 살아있는 동물을 철책에 던져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인민군복을 입은 북한군 여럿이 모여 있고 그중 한 사람이 양팔로 하얀색의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곧이어 촬영된 사진엔 북한군이 들고 있던 물체가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남북 접경 지역에 전기 철책을 설치한 북한군이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살아있는 염소를 던져 실험하는 장면이 우리 군의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군사분계선 이북 수백 미터 지점에 세워지는 3중 철책 중 2개를 전기 철책으로 운용하려는 것으로 최대 1000볼트의 전기가 흐른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현재까지 철책은 전체 군사분계선 238km 중 40km에 걸쳐 설치된 가운데 콘크리트 방벽도 4개 지역에서 총 10km 길이로 계속 연장 중입니다. 북한은 강추위가 찾아온 이달까지도 하루 최대 10,000명을 동원해 모닥불을 피우고 야외에서 취사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군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군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당 전원회의 소집 전에 성과를 내기 위한 마무리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북한은 경의선 일대 송전탑 15개 중 11개를 철거했는데 남은 송전탑 중 군사분계선에 맞닿은 한 개는 향후 북한군이 감시탑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중국에서는 불꽃놀이를 위해 드론 2,000대가 투입됐는데요.
갑자기 수백 대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을 가르던 검은색 물체가 빗방울처럼 땅으로 떨어집니다. 최근 중국 푸젠성에서 불꽃놀이 행사에 동원된 드론 중 상당수가 갑자기 추락한 겁니다. 泰国将烟花秀上的无人机这么多密密麻麻 당시 동원된 드론만 2,000대인데 그중 600대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해변과 바다에 추락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주최 측은 강풍이나 신호 교란 등이 추락 원인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하철 객차 안이 시뻘겋게 불타고 있고 밖에서는 모자를 뒤집어 쓴 한 남성이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다 자리를 뜹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뉴욕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맞은편 여성에게 다가가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결국 불에 타 숨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과테말라 출신의 이주민 세바스찬 자페타를 용의자로 체포한 가운데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항공기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릅니다. 인근 주택가 건물들은 크게 훼손됐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브라질 남부의 한 관광 도시에서 한 사업가가 조종하던 소형 항공기 한 대가 추락해 탑승객 10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족이었습니다. Mas na hora que a gente viu o clarão vindo do banheiro, meu marido abriu a janela e viu tudo vermelho aqui fora. Aí ele falou, é fogo, vamos correr. Foi na hora do desespero que a gente só correu. 해당 항공기는 인근 공항에서 이륙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일본 만화 슬램덩크의 배경이 된 장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막무가내로 사진을 찍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서인데요. 결국 CCTV까지 설치됐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입니다.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 한복판에서 포즈를 취하고 사진 찍기 좋은 장소를 찾겠다고 도로를 걸어 다닙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일본 농구 만화 슬램덩크의 배경이 된 일본 가마쿠라의 건널목입니다. 迷惑ですね。勝手にね車止めてしまったりとか家に入ってしまったりとかするんで、やっぱ警察よく呼んだりとかもするんで. 차가 지나다닐 때도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느라 도로를 막는 일이 많다 보니 노란 옷을 입은 경비원들이 큰 소리로 계속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포함해 다양한 언어로 경고문까지 만들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게 되자 지자체는 최근 방범용 CCTV를 처음 설치했습니다. 도로에 들어가거나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抑止効果をですね、狙って設置したということで、それでずっとですね、常時撮影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올해 일본엔 지난달까지 3,338만 명의 관광객이 찾으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후지산 사진 명소로 유명한 한 편의점 앞에도 사람들이 몰려 도로가 혼잡해지자 한때 가림막이 설치되는 등 유명 관광지는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미국이 한식에 푹 빠졌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의 최고 등급을 받은 한식당도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세계를 가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고급 코스 요리를 한식으로 풀어낸 정식당 뉴욕 지점. 메뉴를 소개하는 외국인 웨이터. 김치를 소개할 땐 정확히 한국어 발음을 구사합니다. 한식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정식당이 뉴욕 맨해튼에 지점을 낸 지 13년 만에 최근 미국 내 한식당 최초로 미슐랭 최고 등급인 별 3개를 받았습니다. 별 3개 레스토랑은 미국을 통틀어도 14곳뿐입니다. 튀김 문어에 고추장을 이용한 소스를 곁들인 뉴욕 정식의 대표 메뉴입니다. 튀긴 김밥 요리도 인기 메뉴로 꼽힙니다. 코스 가격은 $295, 우리 돈 약 43만 원입니다.
Every single course is so incredible and so thoughtful and creative, and it's like so well deserved. 훌륭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적당한 거 차라리 빼버리자. 다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하나 딱 만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냥. 별 3개 한식당이 탄생할 만큼 미국 내 한식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식당 최초로 미슐랭으로부터 별을 받았던 김훈희 셰프는 최근 발효 한식 전문 레스토랑을 뉴욕에 열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29년 된 묵은 간장을 맛본 뉴요커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You don't get these flavors in other types of cuisines. I would say like it's more just concentrated saltiness.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음식을 찾는 뉴요커들이 많아진 겁니다. 실제로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는 기사 식당을 재현한 한식당까지 등장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역을 걸어 나오면 80년대 한국 기사 식당을 그대로 옮겨놓은 한식당이 보이는데요. 마치 한국에 와 있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소개될 때도 20불 아래로 먹을 수 있는 가성비 식당의 한식당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밑에서부터 최고까지 그렇게 저변이 확대됐다는 게 중요하죠. 다양한 한식당이 속속 등장하면서 한식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계엄 당일이죠. 군용 차량 막아선 시민들 모습인데 장갑차가 아닌가 보죠? 네, 온라인에선 이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낸 시민이라며 화제가 되고 있죠. 이재명 대표도 이 시민 꼭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요. 일단 저 차가 장갑차가 아닌가 보죠? 네, 여당에서 장갑차가 아닌데 이 일부 언론이 장갑차로 잘못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당시 장갑차는 출동도 안 했다고요. 이것은 장갑차가 아니고 정식 용어는 소형 전술 차량입니다. 기갑 수색형이라고 불리는 정태가 출동을 했고요. 기관총 없이 비무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좀 무시무시한 차량이라서 눈길이 갔던 건데 저 소형 전술 차량은 뭐가 좀 달라요? 네, 크기로 보면 이 장갑차가 소형 전술 차량보다 2배 이상 크고요. 무게도 4배 가까이 더 무겁습니다. 소형 전술 차량은 전투를 지원하는 차량, 장갑차는 주로 무기를 장착해 실제 전투에 쓰인다고요. 장갑차가 크기도 파괴력도 더 큰 만큼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계엄 당일에 이 장갑차 목격 제보가 꽤 많았는데요. 네, 여권은 이 역시 가짜 정보라고 했는데요. 당시 퍼져나간 사진 속 차량, 장갑차는 맞지만 유리창에 비친 저 편의점, 국내에서 이미 지난 3월 철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진이라는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이 사진도 장갑차 옆에 잎이 풍성한 가로수로 볼 때 최근에 촬영한 사진은 아니라고요. 혼란스러운 시기에 퍼져나가는 가짜 정보 경계해야겠지만 계엄 당일 군용 차량을 막아선 우리 시민들의 용기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논란인데 또 출근길이 험난했나 보죠? 네,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뒤에 첫 출근길부터 험난했던 박선영 위원장. 오늘 국회 첫 출석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SNS에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질 것, 평상심 잃지 말자 이렇게 다짐했지만 정작 질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적 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퇴장을 명령해 주시기를. 내란 현행범이 임명을 한 인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세요! 본인이 앉아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겠습니다.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의로운 게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야당은 출석하라고 해놓고는 질문도 안 하고 나가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SNS 글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 박 위원장이 취임 뒤에도 계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는 거죠. 계엄 해제 다음 날엔 이재명 조국 대표를 언급하면서 범죄자들을 처리 못해 나라가 이 모양이라면서 청소 좀 하고 살자 이렇게 말했고요. 취임 첫날엔 자신에 대한 출근 저지 투쟁이야말로 헌정 유린이자 내란이란 취지로 글 올렸습니다. 또 논란이었던 게 이 대통령이 탄핵 가기 전날에 이 헌법재판관과 가족 관계가 있어요. 이 박 위원장. 그런데 임명해서 논란이었어요. 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인 이 정형식 재판관이 박 위원장 여동생의 남편, 즉 제부죠. 야당이 탄핵 뇌물성 인사라고 비판하자 당사자는 처형을 제부한테 뇌물로 보내는 나라도 있냐고 반박했는데요. 여권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인적 관계를 들어서 퇴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자식도 부부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입니다. 요즘엔 내 손으로 뽑은 권력이 가장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허리를 다쳤던 타이거 우즈가 5달 만에 필드에 나왔습니다. 한 팀을 이룬 아들 찰리는 생애 첫 홀인원을 기록했는데요. 장치혁 기자입니다. 가볍게 친 티샷이 그린에 적중하더니 그대로 홀컵으로 향합니다. 영문을 모른 채 어리둥절한 찰리에게 아버지 타이거 우즈가 다가와 축하합니다. 타이거 우즈는 자신이 홀인원한 것처럼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You're biased. You're biased. Yes, biased. Protocol. I'm making a home run. I'm broke. 메이저 대회 우승자들이 가족과 팀을 이룬 이벤트 대회. 허리 수술을 받았던 우즈는 5개월 만에 공개 대회에 나섰습니다. 까다로운 러프에서도 공격적으로 홀을 공략했고 먼 거리 퍼트도 가볍게 성공할 만큼 녹슬지 않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어엿한 골퍼로 커가고 있는 15살 아들 찰리의 폭풍 성장세에 힘입어 우승 문턱까지 갔습니다. 비록 연장에서 베르나르트 랑거 부자에게 패해 준우승에 그쳤지만 의미 있는 복귀전이었습니다. That's another significant Woods memory, this time authored by Charlie. He made his first eagle, right? And now he just made his first hole-in-one. I'm just so happy for him and for, you know, the enjoyment that we had as a family. 하지만 우즈는 아직 정식 대회에 나설 몸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오늘 퇴근길도 많이 추우셨죠.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에 복사등각도 더해지고 칼바람까지 부니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데요. 그 가운데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 북동부에 내려진 한파특보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일 이 지역의 최강 추위는 연천 영하 18도, 대관령 영하 20도로 무척 심하겠고요. 서울도 영하 10도의 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한파 수준의 추위는 성탄절에도 이어지겠고요. 구름 많은 하늘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의 대기도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지역별 기온 보면 서울은 영하 6도, 춘천 영하 12도 등 실제 기온 자체도 낮겠고요. 진주 영하 5도, 전주도 영하 4도로 남부지방 역시 춥겠습니다. 추위는 목요일에 반짝 누그러지겠지만 금요일부터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현수막 설치를 불허하며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했던 선관위. 조금 전 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겠다며 번복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오락가락하며 스스로 공정성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스스로 흔든 신뢰,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